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예요. 52살 한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25년, 아이들도 다 키우고 이제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나이죠. 강원도 바닷마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족 크루즈 여행에서 유일하게 자신만 빠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혼자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마음 한편이 찡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 바닷가,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작은 마을. 이곳에서 게스트하우스, 바다 향기를 운영하는 한가은 씨. 52살. 올해로 결혼 25년 차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게스트들 아침밥 차리고 체크아웃 손님들 배웅하고 점심때쯤 되니까 좀 한가해졌죠.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릴린 우편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에 잡힌 봉투 하나, 두꺼운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조카 결혼 초대장이네. 웃으면서 봉투를 뜯는데 어라? 초대장 안에 작은 종이가 하나 더 들어있었어요. 가족 크루즈 여행 안내장이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조카 결혼식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도윤, 큰형, 형수, 작은형, 작은 형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읽어내려가는데 내 이름이 없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분명히 온 가족이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실수겠지. 실수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가족 단톡방을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죠. 크루즈 여행 참석자 최종 확인합니다. 빠진 분 없으시죠? 그 아래로 줄줄이 답장들이 달렸어요. 네, 참석합니다.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가은 씨가 빠졌다는 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이게 뭔 일이지? 손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시댁 식구들과 함께 명절도 보내고 제사도 지내고 경조사도 함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외당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나 왔어. 남편 도윤 씨의 목소리였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 이상했어요. 남편은 원래 날씨로 기분이 좌우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이거 크루즈 여행 명단에 내가 빠져있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거?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라서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실수겠지. 너무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가족 모임에서 제외됐는데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바쁘실 텐데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자리를 비웠어요. 미술 전시 보러 부산에 다녀올게. 갑자기? 응. 친구가 추천해준 전시가 있대서 하룻밤 자고 올게. 평소에 미술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전시를 보러 간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남편이 부산으로 떠난 다음 날
가은 씨는 게스트하우스 일을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음은 답답했죠.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새로운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머니, 크루즈 좌석 배치 완료했습니다.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크루즈선 좌석표였죠. 하나하나 살펴보니 가족 모두의 자리가 다 배정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형님들, 형수님들. 그런데 정말로 자신만 빠져 있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외된 거였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형님이었죠. 가은아, 안녕. 아, 형님, 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 말인데 드디어 누군가 언급해 주는구나 싶었는데. 네, 형님. 제가 명단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어머니 말씀이 게스트하우스 일이 바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그게 미안하다, 가은아. 어머니 결정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러웠어요.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시댁 일도 다 챙기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도 하고, 그런데 정작 가족 여행에서는 제외시키다니.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부산에서 돌아왔어요. 여행 어땠어? 응, 좋았어. 전시도 괜찮았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새로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브랜드 쇼핑백이었죠. 새 가방 샀네. 아, 이거? 그냥 마음에 들어서. 평소에 쇼핑에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브랜드 가방을? 좀 이상했어요. 점심 후에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 남편 자켓이 놓여 있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자켓 주머니를 살짝 확인해 봤어요. 접힌 종이들이 나왔어요. 영수증들이었죠. 펼쳐보니 부산 아트페어 입장권, 고급 레스토랑 결제 영수증, 2인분, 그리고 이상한 결제 내역이 하나 더. 윤혜린 큐레이터 작품 상담료 50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어요. 윤혜린,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영수증 맨 아래 서명란에 2명의 사인이 있었어요. 남편 서도윤과 윤혜린 함께 사인했다는 뜻이었죠. 이게 뭐지? 상담료가 500만 원이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미술에 그렇게 큰 돈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숨겼을까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영수증들을 원래 자리에 넣어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크루즈 여행에서 제외된 것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부산 여행도 그렇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가은 씨는 오랜 친구 라영을 만났어요. 라영은 서울대형 로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죠. 속초 시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라영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가은 씨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크루즈 여행에서 제외된 것,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산 여행, 영수증들. 라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가은아,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치?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특히 그 큐레이터라는 사람, 윤예린,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일단 SNS부터 찾아보자. 요즘 미술 관련 사람들은 다 SNS 해. 라영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있다. 윤혜린 큐레이터. 화면을 보여주는데
30대 초반의 예쁜 여자였어요. 프로필을 보니 부산에서 활동하는 미술 큐레이터였죠. 이 사람 SNS 좀 봐. 라영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확인했어요. 이거 봐. 며칠 전 올린 게시물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후원자분과 함께 아트페어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안목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사진도 함께 올려져 있었는데 뒷모습이지만 분명히 남편 같아 보였어요. 체격이며 옷차림이며 가은아, 이거 설마? 응. 우리 남편 같아. 두 사람 모두 말이 안 나왔어요. 라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은아, 내가 로펌에서 이런 사건 많이 봤어. 일단 증거를 모아둬야 해. 증거? 응.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지. 라영이 메모장을 꺼내면서 설명했어요. 일단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자.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뭘 발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록해둬. 사진도 찍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혹시 집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지?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같은? 응. 남편 서재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 보관해.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뭔가 숨기고 있을 수 있어. 라영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외출했어요. 어디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올게. 좋은 기회였어요. 가은 씨는 남편 서재로 향했죠.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서재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죠.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장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이게 뭐지? 낯선 서류가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 처분 위임장. 자세히 읽어보니 게스트하우스 건물을 처분할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자신의 사인이 있었죠. 언제 이걸 썼지? 기억이 없었어요. 분명히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 서명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자신이 쓰는 사인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회개 굵기며 글자에 기울기며 설마 위조? 등골이 서늘했어요.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는데 예전에 받았던 등본과 뭔가 달랐어요. 공동 소유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은 단독 소유로 바뀌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게스트하우스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 남편 단독으로 바뀐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서둘러서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금고를 닫았죠. 서재를 나와서 거실로 향했어요. 일찍 왔네? 응. 친구들이 일찍 헤어지자고 해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은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위조된 사인, 바뀐 등기부, 남편이 자신 모르게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은 씨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마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어. 서둘러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친구 라영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의심은 기록으로 남겨라. 그날부터 가은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죠. 외출 시간, 돌아오는 시간,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휴대폰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남겨뒀어요. 위조된 위임장, 바뀐 등기부등본. 며칠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부산에 가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회사는 서울에 있었죠. 그리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의 표정이었죠. 여보,
요즘 부산에 자주 가네?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 쪽 클라이언트가 생겨서. 그래? 힘들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새로운 환경이라서 재밌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회사에서는 부산 관련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몰래 확인해 봤었죠. 하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몸만 조심해. 응. 걱정 마. 그날 밤 가은 씨는 달력에 표시를 했어요. 디데이 10일. 크루즈 여행까지 열흘 남았다는 뜻이었죠. 열흘 안에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 그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마음.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배신감, 분노, 서러움. 하지만 가은 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가은 씨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거든요. D-9 크루즈 여행까지 아흘에 남은 아침. 남편이 또 부산에 간다고 나갔어요.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이야. 응.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가은 씨는 알고 있었죠. 클라이언트 미팅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떠난 후 즉시 친구 라영에게 전화했어요. 라영아, 이제 직접 확인해 보러 가야겠어. 부산에? 응. 그 윤혜린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뭘 하는지 알아봐야겠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조심스럽게 할게. 당일 오후 가은 씨는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부산 아트페어가 열리는 전시장. 입구에서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 갤러리 부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윤혜린 큐레이터라고 적힌 부스를 찾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30대 초반의 여자가 손님들과 상담하고 있었어요. SNS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죠.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손님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았어요. 가은 씨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작품 구매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작품을 찾고 계세요?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들로요. 예산은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윤혜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 정도 예산이시면 정말 좋은 작품들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고객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구매하시나요? 최근에 아주 좋은 고객분이 계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벌써 3억 정도 구매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3억이라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떤 분이길래. 중년 남성분인데 정말 안목이 뛰어나세요. 이번 주에도 오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요? 네. 큰 작품 하나 더 계약할 예정이에요. 아마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5억이라니.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정도인데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혹시 제가 아는 분일까 싶어서요.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 아닌가요? 윤혜린이 깜짝 놀라면서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바로 걸렸어요. 아, 우연의 일치네요. 제가 아는 분이 맞나 봐요. 혹시 아내분이세요? 차가운 말투로 물어왔어요. 네, 맞아요. 순간 윤혜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어요. 하지만 충분히 확인했죠. 남편이 정말로 3억이나 되는 돈을 미술품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번 주에 5억짜리 작품을 더 살 계획이었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가은 씨는 계산을 해봤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설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건 아니겠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즉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계좌 잔액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어요. 정기예금도 해지되어 있었고, 적금도 중도 해약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들이 모두 미술품 구매라고 적혀 있었죠. 내 도장을 어떻게? 서랍을 열어서 도장을 찾아봤어요. 평소 보관하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도장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서재 금고에 있던 위조된 위임장. 설마 그걸로 다시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위임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단순히 부동산 처분 권한만 준 게 아니었어요. 은행 업무, 투자, 대출까지 거의 모든 재산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위임장으로 남편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어요. 라영의 조언이 떠올랐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가은 씨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위조된 위임장, 바뀐 등기부등본, 통장거래 내역, 그리고 부산에서 들은 윤혜린의 증언도 녹음해뒀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날 라영을 다시 만났어요. 라영아, 상황이 심각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라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가은아, 이거 사기야.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해. 계좌부터 동결시키자.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응. 위조 서류로 거래했으니까 은행에 신고하면 계좌를 막을 수 있어. 그럼 남편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게 해야 해. 라영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선 은행에 가서 서명 위조의심 신고를 해. 그럼 해당 계좌의 거래가 중단돼. 그 다음엔 서명, 감정을 신청해. 위조가 맞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려? 보통 일주일 정도. 크루즈 떠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거야.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크루즈에서 놀고 있는 동안 모든 계좌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가은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주요 은행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서명 위조 의심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래에 대해서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예금 해지와 대출 실행건들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놀랐어요. 이거 정말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네요. 네. 제가 전혀 모르는 거래들이에요. 그럼 즉시 해당 계좌들을 동결 조치하겠습니다. 하나씩. 남편 명의로 된 계좌들이 모두 막혔어요. 더 이상 미술품을 살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서명, 감정도 신청했어요. 전문기관에서 위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주는 거였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급하시면 3일만 해도 가능해요. 3일로 부탁드려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편이 크루즈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D-3 크루즈 출항 사흘 전 서명,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명백한 위조입니다. 필체, 필압, 글자 구조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법적 대응이 가능했죠. D-1 크루즈 출항 하루 전 가족들이 모두 짐을 싸고 있을 때 가은 씨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내일부터 바로 가능해요.
서류는 다 준비됐거든요. 고소장 송달지는 어디로 하시겠어요? 가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크루즈 기항지 호텔로 보내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크루즈 짐 다 쌌어? 응. 다 챙겼어.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돼. 잘 다녀와. 조심히. 너도 게스트하우스 잘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25년 동안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거였죠. 디데이, 크루즈 출항일. 아침 일찍 가족들이 모두 떠났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웃으면서 배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떠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지금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 크루즈가 출항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카드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좌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송달 서류가 있습니다. 연달아서 메시지가 도착했을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받을 남편의 기분이 어떨까요? 3일 후 크루즈가 첫 번째 기항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고소장이 남편에게 전달됐죠. 사기, 문서 위조, 배임 혐의로 고소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받게 된 거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들,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긴요. 당신이 한 일 그대로예요. 우리가 얘기해보자. 돌아가서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가은아, 제발. 25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윤혜린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요? 결혼반지 끼고 오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몰랐어요? 그게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전부 다. 정말 죄송해요. 작품들 다시 되팔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신뢰는 이미 깨졌거든요. 며칠 후 크루즈에서 돌아온 남편. 공항에서부터 카드가 안 됐을 거예요. 택시비도 제대로 낼 수 없었겠죠. 결국 시아버지가 돈을 내고 집까지 왔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집에 도착한 남편의 첫마디. 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원해? 가은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간단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뭘? 집 등기부, 계좌, 산 작품들. 전부 다 원래대로요. 그건 시간이 없어요. 재판에서 다 밝혀질 거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사고발까지 된 상황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항복했어요. 알겠어. 다 원래대로 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 여행에서 절대 빼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가장 속이 시원했어요. 복수가 끝난 게 아니라 당당해진 기분이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크루즈에서 돌아온 남편,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가은아, 들어와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거실에 마주 앉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2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은 씨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죠. 일단 현실부터 파악해 보세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고소장, 서명 감정서, 계좌거래 내역. 남편이 하나씩 읽어보는데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3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3개월? 크루즈 여행 명단에서 제가 빠진 걸 안 그날부터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윤혜린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깜짝 놀라면서 쳐다봤어요. 부산 아트페어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3억이나 썼다던데요? 가은아, 그건 5억짜리 작품도 사려고 했다면서요? 우리 집값보다 비싼 거 말이에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거든요. 정말 미안해.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사기를 친 거예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말이에요. 서명, 감정서를 보여줬어요. 명백한 위조라고 적힌 결과를 보고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해요. 형사처벌 받거나 아니면 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조건이 뭐야? 가은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산미술품들 다 되팔아서 돈 돌려놓으세요. 그건 시간이 좀 걸려. 한 달 줄게요. 두 번째, 집 등기부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세 번째, 앞으로 재산 관련해서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 가족들 앞에서요. 저를 크루즈에서 빼고 제 돈을 몰래 쓴 것에 대해서. 이게 가장 힘든 조건이었을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 상 가족들 앞에서 사과한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겠어. 다 할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은아, 도윤이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네, 어머니.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크게 버리지 말자. 예전 같으면 네, 어머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 크루즈 여행에서 왜 저만 빼셨어요? 그게 게스트하우스 일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바쁜지 안 바쁜지는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가은아, 25년 동안 시댁일 다 챙기고 살았는데 가족 여행에서는 빼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가은아. 생각이 짧았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말들을 드디어 했거든요.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이 약속대로 공개 사과를 하는 자리였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들, 형수님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가족 여러분께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인데? 큰형님이 물었어요. 제가 가은이 몰래 큰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은이 서명을 위조했어요. 식구들이 모두 놀랐어요. 서명 위조? 얼마나 큰 돈을? 3억 정도 미술품에 투자했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너 미쳤냐? 3억을 혼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은 씨를 쳐다봤어요. 크루즈 여행에서 가은이를 빼달라고 어머니께 부탁한 것도 저예요. 왜? 그 기간 동안 미술품 거래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가은 씨에게로 향했어요. 가은아, 정말 고생했구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도윤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날 이후로 가족 내에서 가은 씨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에서도 의견을 물어봤죠. 한 달 후 남편이 약속을 지켰어요. 미술품들을 되팔아서 돈을 돌려놓았고 집 등기부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은 씨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지역문화센터에서 중장년 금융권익 보호 강의를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가은입니다. 첫 번째 강의 날 3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금융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가족 몰래 통장에서 돈이 빠진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서류인지 설명 안 해주는 경우는요? 더 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은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크루즈에서 제외된 것부터 위조된 서명을 발견한 것까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가은 씨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몇 개월 후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죠. 여보, 미안해. 정말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고마워. 이해해줘서. 이해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단 한 번만. 남편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았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죠. 그리고 가은 씨의 새로운 일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1년 후 강원도 속초 바다향기 게스트하우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었어요. 1층은 게스트하우스, 2층은 북카페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3층에는 작은 강의실이 생겼어요. 중장년 금융 권익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벽에는 특별한 문구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바닷바람도 서류는 못 말린다. 가은 씨가 직접 쓴 글귀였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확실한 증거와 올바른 절차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도 강의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돈 되찾았어요. 남편이 몰래 한 대출 다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은 씨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찼어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였죠. 가은아,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하자. 내가 좋아하는 횟집으로 예약해놨어. 이번엔 내가 자리 정하렴.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윤혜린에게서였어요. 한가은 선생님, SNS에 공개 사과문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혜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거였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저녁 무렵 가족들과 만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들, 형수님들,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들 가은 씨를 반겼어요. 가은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가은아. 큰형님도 고마워했어요. 앞으로는 뭔 일 있으면 가은이한테
먼저 상의하자. 작은 형님까지 가은 씨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니 신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크루즈 여행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제는 가족 모임의 주인공이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당연한 거죠. 가족이니까. 사랑해.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었죠. 바닷가에 도착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52살. 인생의 반을 넘어선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6개월 후, 가은 씨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어요. 바닷바람도 서류는 못 말린다. 중장년층 베스트셀러가 됐죠.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은 건 없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은 씨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강원도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가은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당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